화가 모드 루이스. 2016년 내 사랑이라는 영화로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된 화가입니다. 모드의 작품이 알려지게 된 것은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모드는 소박화 화가로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본적인 명암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밝은 색상들을 선택하면서도 어떤 화풍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자신만의 세계에 집중하여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녀의 삶은 사실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팔을 많이 움직일 수 없었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크기도 제한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로 30cm 이상 되는 그림이 없다고 전해져 있어요. 그 장애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살기도 했고, 하지만 그 장애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고요하지만 그리고 정적인 듯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열정적인 아름다움들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그 마음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모드의 작품은 주로 동물이나 풍경들이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 것을 즐기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한 자루의 국과 내 앞에 창문만 있는 한 괜찮아요. 이 말에 그녀의 삶이, 그리고 덕분에 변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에버릿의 가능성이 담겨져 있는 듯 합니다. 모드의 작품에는 온화함과 평화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상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평온한 마을의 전경들이기도 하고, 화가의 평화 가득한 마음 자체가 담겨져 있기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과는 달리 모드의 초창기 삶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를 의심할 정도로 답답하고 어두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했던 모드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그저 짐이었을 뿐이기도 해요. 그러나 모드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드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집에서 가정부를 일해줄 에버릿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과정이 그렇게 로맨틱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에버릿은 삶에 찌들 대로 찌든 인물이었고, 영화 안에서 모두의 뺨을 때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처음에 보기에는 엄청 불편한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뀌어갈 수 있구나 라고 보여주는 어떤 단초가 되었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에버릿이 모드와 결혼한 후에 점점 모드가 소중해져 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힘겹게 에버릿이 끄는 수레를 뒤쫓아가던 모드가 어느 순간 그 수레에 타고 에버릿은 모드를 태우고 소중하게 다루어주지요. 방충망을 달아주는 장면이나 청소를 도와주는 장면 등 에버릿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함축적으로 의미 있게 표현된 것은 둘이 결혼하고 나서 그 밤에 서로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는 모드를 자기 발 위에 태우고 함께 춤을 추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 아프다면 내가 그의 손이 되어주고 싶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발이 아프다면 내가 그 사람의 발이 되어주고 싶지요. 그 장면을 보면서 어찌 보면 화가 모드 루이스의 발판이 되어주었던 남편 에버릿의 모습을 미리 투영해서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달라진 것. 그림의 서명들을 잘 보면 처음의 작품에는 모드, 루이스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후에 결혼을 하고 나서는 루이스라는 서명만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랑으로 이 둘이 하나됨을 볼 수 있는 소소한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드, 그리고 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던 에버릿이 이 둘이 변화되는 모습이 그녀의 그림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풍경과 동물 위주였던 그림이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랑하는 이의 모습, 곧 에버릿의 일상들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꿈꾸는 일상도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그 장애마저도 사랑하게 되는 진짜 사랑으로의 변화가 이 그림들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랑에는 큰 사랑과 작은 사랑이 있다. 작은 사랑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고, 큰 사랑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영화를 통해 표현된 에버릿의 모습은 그런 큰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세계 주교 대의회의 후속 교황권고 사랑의 기쁨 99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이가 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아쉐모네이라는 단어가 관련됩니다. 사랑은 불손하게 행동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엄격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자세와 말과 행동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며 거칠거나 완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분명 처음 에버릿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라 부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불손하고 무례하고 거칠고 완고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은 그랬던 에버릿의 모습을 점차 바꾸어 나갑니다. 아내인 모드가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장면과 또 모드가 낳았던 그 아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살아있음을 알고 나중에 모드가 가서 직접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준 에버릿의 모습은 그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모두의 오빠와 숙모는 모두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발견하기보다는 안 된다는 말을 주로 합니다. 그 모두라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 너는 못해 라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반면에 남편이 된 에버릿, 물론 처음에는 좀 에버릿이 거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사람과 산드라라고 하는 뉴욕 친구,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의 장점이 이렇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교육이라는 단어, 가능성과 잠재력을 끌어낸다 라는 어떤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동반자, 교육자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지 이 영화의 중반 후반쯤에 가면 숙모가 그런 말을 하죠. 끝내 행복을 찾은 건 우리 집안의 너뿐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서 살아갈 때 참 행복에도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모두가 영화 마지막에 남편에게 세상을 떠나면서 난 사랑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자신의 장점을 동반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이 어떤 의미에선 사랑의 한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소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성향, 자질, 은총, 은사,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신에게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동반하는 것의 중요성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즘도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자신의 점수 혹은 돈 이런 것에 맞춰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 결말이 반드시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의심은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응답한 자신의 삶이 과연 하느님의 계획과 부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느님의 계획이 자리할 장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어색하고 딱딱할 수 있지만 실화의 감동을 오롯이 전해드리기 위해 조금 다른 형식으로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를 먼저 접해서인지 모드 작가의 그림이 조금 어둡거나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조금 하기는 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얘기 중에 첫 번째가 쟤는 원래 저래.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발전 가능성을 아예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장애를 가진 화가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좀 어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이 고정된 시선은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기쁨 100칸이죠. 거기서 교황님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와의 참된 만남에 열려 있으려면 다른 이를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다른 이의 단점과 실수를 서슴없이 지적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정 어린 눈길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서로가 다르더라도 인내하며 협력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린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또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요. 서로가 또 서로의 좋은 점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눈을 또 길러 나가는 게 그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초반 50분은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런 영화가 다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잠깐 멈췄었습니다. 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 영화를 쭉 보면서 루이스, 그러니까 모두 루이스가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안에서 참 이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장면은 뒤로 갈수록 감동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살짝 졸 뻔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뭔가 고난을 이겨냈더니 감동이 밀려온 느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에단 호크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비포 시리즈 있죠? 네, 저도 좋아해요. 너무 좋죠.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에단 호크가 왜 이런 영화를 찍었지? 생각했는데 뒤로 가니까 역시 에단 호크는 다르다.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팬심이 더 커졌어요. 팬심 가득한 발언이네요. 네, 영화도 영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들을 찾아봐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미술적으로 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그림들을 보고 왜 이렇게 유명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영화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제 모두의 그 따뜻한 삶들과 그 그림의 가치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더 극대화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 더 공감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처음 한 4, 50분 정도는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영화를 보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보시면 그 후에 이제 되게 큰 여운이 남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는 모두의 그림들로 여운을 함께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댓글을 통해 신청하시고자 하는 영화나 책, 노래, 시 다 좋아요. 이런 것들 있으시면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소통하면서 함께 강요된 수다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느님 안에서 기쁜 하루하루 되시길 기도하면서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